안녕하세요. 날씨 조초의 발표를 맡게 된 박가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돔 오버 서울, 즉 서울을 감싸는 인공돔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날마다 날씨 예보가 빗나갔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비 오는 날 대중교통에서 사람들과 빗물이 다 젖은 우산을 들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힘들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안 좋은 날씨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되고 예보가 틀리는 일도 흔히 겪습니다. 그렇다면 왜 날씨 예보는 항상 빗나갈까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 예측 오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날씨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확장해 현재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팀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조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과 역 브레인스토밍을 한 과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저희의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도시에 살면서 항상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비가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기온과 날씨를 조절하는 인공돔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 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인공돔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돔 설계 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서울의 돔을 설계하려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서울의 총 면적은 약 600제곱킬로미터, 총 인구는 약 940만 명에 달하여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교통량과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높은 밀도는 대기질 악화나 도시 열섬 현상과 같은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돔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돔의 보조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해 참고한 사례입니다. 먼저 에덴 프로젝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생각한 돔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해 참고한 건축물입니다. 영국의 코널 지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원래 코널 지역은 광산이 있던 버려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국의 기후에서 살 수 없는 해외 생물을 전시해 놓은 대형 온실 정원을 구축해 관광객도 많이 오가면서 지역이 더욱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구조물은 강철 기둥이고 건물의 외피는 ETFE를 사용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난방이 효과적이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사용된 건축 자재들은 매우 가벼운 소재로 매우 안정적이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더 현대 서울입니다. 더 현대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5층의 넓고 탁 트인 오픈 스페이스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건물 외관에 크레인 형태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에 연결된 케이블이 천정물을 지탱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실내에는 굵은 기둥 없이도 넓고 시야가 열린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이테크 건축 기술을 인공도움 설계에도 적용해 내부에 많은 기둥 없이도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리 세인트 메리 X라는 건축물을 참고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덮는 돔을 디자인하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한다고 해도 기둥을 설치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거킨이라고도 불리는 친환경 건축 설계 기술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빌딩을 기둥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기둥의 역할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돔의 소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돔에 필요한 소재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계절에 따라 돔 내부 온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광은 들어오되 강도 조절이 가능한 소재여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한 소재여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전역을 덮는 대규모 구조물이만큼 높은 내구성과 지지력을 갖춘 소재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갖춘 소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도매에 최적화된 신소재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도매 특징을 자세하게 도시 순환의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순환 측면에서는 돔 외부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 설비를 설치해 친환경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 순환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는데요. 돔 상부에 물 정화 및 순환 기능을 포함시켜 빗물을 정화해 필요한 지역에 재공급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중 지붕 구조를 적용해 증발된 수증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물 순환 시스템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의 실내 정원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응용해 설계하였습니다. 대기 순환으로는 돔은 단순히 완벽한 실내가 아니라 외부 대기와 상호작용하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요. 필터링 구조를 적용해 내부에 유해 공기는 배출되고 깨끗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롯데월드의 환기 시스템을 참고하여 산소 발생기, 고성능 공기청정기, 이산화탄소 센서 등을 설치하고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해 쾌적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시스템에선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부 외부로 이송하고 나머지는 돔 내부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합니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지역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식량순환 시스템으로는 서울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외부 유통망과 연결되도록 하였고, 교통순환은 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와 보도 등의 통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시민들의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날씨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돔 내부의 날씨는 앞서 말씀드린 물 순환 과정을 활용해 비가 필요한 지역에는 인공 강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은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주인 도심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항상 맑은 날씨를 유지하도록 날씨를 계획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눈이 내리는 날씨는 제외했습니다. 일사량 조절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신소재를 활용해 여름에는 과도한 일사량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태양열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계절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는 계절에 맞춰 세부적으로 조정되는데요. 습도는 연중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온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봄에는 현재와 비슷하게 돔 밖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정하고 여름에는 폭염을 고려해 24도에서 26도 사이, 가을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21도 정도로 설정하고 겨울은 따뜻하면서도 쾌적하게 18도에서 20도로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온, 습도, 일사량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AI 자동 조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돔의 사이즈는 건물의 높이, 비행기, 조류 등의 경로를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높이인 800m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 개폐형 창을 돔에 달아 조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돔 안의 지상 공간을 100%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외 지역에도 돔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게 또한 저희는 돔 안의 지상 공간을 100%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외 지역에도 돔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돔과 돔을 연결하는 전기 지상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구성해 보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돔 기둥에는 수직형 녹지공원을 설계해 서울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충해서 지상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설계 계획은 여기까지고요. 피드백을 통해 제기된 몇 가지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돔 안과 밖의 지역 갈등 문제입니다. 저희는 서울만이 아니라 주변 밀집 도시에도 여러 개의 돔을 설계해 연결하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돔은 폐쇄된 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로 서울 시민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지역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자연을 누리기 위해 외부를 선택하기도 하는 등
돔 밖의 삶도 차별화된 매력을 가질 수 있어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서울시 경계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돔 오버 서울 프로젝트는 건물이나 공장이 아닌 친환경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비행기 항로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세 번째는 비행기 항로에 대한 우려입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돔은 비행 경로를 피해 설계할 예정이고 실제 비행기 소음 지도를 보시면 돔 외곽을 지나도록 되어 있어 돔의 높이만 조정하면 문제없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돔에 살게 되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는 돔이 기후위기 대응의 상징이자 돔이 생긴 출발점이 기후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돔 설계 과정과 의미를 알리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할 예정입니다. 돔 안에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후위기를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의 구현물로는 설계도와 돔 모형이 있습니다. 설계도 먼저 설명드리자면 돔의 형태는 완전히 반구가 아닌 상부가 평평한 사다리꼴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최상단 천정은 빗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며 그 아래 천정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설비 기계나 장비들은 세 번째 천장에 배치되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디자인했습니다. 돔의 측면은 유기적인 곡선 구조로 이 부분에서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기 환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는 자동 개방형 창이 있습니다. 모형은 돔의 건축 골조에 집중해 제작했습니다. 구현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서 단순한 상상을 팀워크로 구체화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고 돔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며 아이디어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며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작은 상상이 협업을 통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상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돔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녹지 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며 완벽한 날씨, 적절한 온도와 깨끗한 대기질을 제공해 서울 도심 속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인공돔을 설계해볼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조초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